비용 측면에서는 위고비와 식욕억제제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위고비는 부담될 정도로 꽤 비용이 고가인 반면에 식욕억제제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유미의 비만세포들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즘 가장 핫한 비만약 위고비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원장님 그러면 위고비는 도대체 기존 식욕억제제와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도 됐고 다이어트 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시즌이니까요. 기존 식욕억제제와 위고비는 대체 뭐가 다른지, 또 나에게 적합한 비만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지 비교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위고비 편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만일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 영상 복습해 주시고요.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PR을 주사하는 GLP-1 유사체 주사제로서 뇌의 포만감 중추에 작용을 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거 너무 어렵죠? 그냥 맞으시면 음식이 안 땡겨요. 일반 식욕 억제제의 경우는 경구 복용하는 알약 형태의 의약품으로 대부분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고요. 효과 측면에서는 위고비는 18개월 정도 투여를 했을 때, 이건 좀 오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평균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건 100kg인 분이 18개월 정도를 맞으시면 85kg가 된다 뜻이고요. 반면 식욕 억제제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달에 4, 5kg 정도 감량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위고비와 식욕 억제제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위고비는 부담될 정도로 꽤 비용이 고가인 반면에 식욕 억제제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 억제제에 비해 위고비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래에는 위고비의 부작용 사례들 또한 종종 보고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고비 삭센다가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경구용 식욕 억제제가 마치 위험한 약물처럼 대두되기 시작됐지만 사실 경구용 식욕 억제제와 위고비를 단순히 위험성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경구용 식욕 억제제는 장기 복용 시, 주로 3개월 이상 복용 시 약간의 의존성이 생길 수 있지만 끊으면 리바운드로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효율적으로 살을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치 완전 무결한 비만 치료제로 여겨졌던 위고비 역시 최근 들어서 위고비를 장기간 사용했던 사용자가 췌장염으로 사망하는 등의 부작용 보고가 있어서 단편적으로 식욕 억제제가 위고비에 비해 더 위험하다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약이든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위고비와 경구용 식욕 억제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믿을만한 연구 결과가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로서 압도적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투여 기간과 이에 드는 비용을 살펴보면요, 과연 비용 및 시간 대비 위고비가 경구용 식욕 억제제보다 효율적인가라는 측면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위고비 가격 정말 너무 사악한 게 사실이죠. 따라서 위고비와 경구용 식욕 억제제의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 비만 정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에 비만 치료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위고비를 한 지 2달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한 달을 0.25를 하고 삭센다를 거의 4년을 썼으니까 0.25를 이게 한 달을 하는 게 아무 느낌이 안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0.25를 어떻게 썼냐면 일주일에 한 대씩 맞는 건데 느낌이 정말 아무 느낌이 안 나서 처음에 첫 주 때는 살짝 이제 장폐색 올까봐 겁나고 그러니까 0.25를 일주를 처음엔 맞았는데 아무 느낌이 안 나니까 그 2주 차에는 0.25를 한 6일 만에 맞아봤어요. 그 다음에 3주 차에는 0.25를 5일 만에 맞아봤어요. 이게 보통 주사를 맞고 5일째 피크가 되거든요. 5일째 피크가 되는데 어쨌든 난 첫 번째 주 0.25 때 아무 느낌이 안 났으니까 이제 7일 만에 맞는 걸 6일 만에, 5일 만에, 4일 만에 맞았는데 실은 0.25 내내 아무렇지도 않았고 이제 0.5로 넘어갔어요. 한 3주 만에 0.5로 넘어갔는데 저는 퇴근 전에 하나 맞고 갔는데 보통 주사를 맞고 2시간이 지나면 절정이 돼요, 식욕 억제가. 근데 실제로 막상 이제 퇴근하고 집에서 한 9시, 10시에 입이 터지는데 내가 삭센다를 이기는? 그러면 이제 그때 먹고 또 피곤하니까 잠이 들고. 이게 별로였다면 이 위고비 자체는 지속력이 되게 길게 가니까 일주일 내내가 가니까 연구 결과로는 5일째 피크라고는 하는데 막상 나는 어쨌든 저녁에 안 먹는 게 목적이니까 0.5가 들어갔을 때 확실히 저녁에 진짜 아무것도 안 땡기고 계속 안 먹으니까 기력이 없는 부작용인 거죠. 약간 제가 뭐 먹어봤자 폭식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져서 이게 되게 좋고, 중간에 제가 연말연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자리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 순 있었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에서 중추에서 작용하는 게 확실한 게 도파민 이쪽에서 이렇게 막 내가 막 뭐가 땡기고 싶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다 차단해요. 그냥 약간 다 차단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싶고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오늘 텐션 보이죠? 즐겁지가 않아. 그리고 다음에 저는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원래는 1.0으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용량을 올리라고를 잘 말을 안 하는 게 어차피 1.0이나 1.75나 금액이 똑같거든요. 체구가 좀 작으신 분들한테는 0.5 정도로 유지하거나 만약에 올릴 거면 0.75로 써봐.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막상 저는 0.5에서 이제 못 올리겠더라고요. 0.5만 써도 나는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약간 0.5로만 유지해도 아무것도 안 땡기고 근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난 저녁에 뭐를 안 먹고 싶었던 게 컸기 때문에 얘를 막고 약간 저녁에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지는 이 효과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실은 위고비를 좋아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몸 상태라든지 왜냐면 이거 장폐색이라는 부작용도 있고 뭐 췌장염도 진짜 장기간 사용하신 분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다 가능은 하니까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에 진행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도가 높기는 합니다. 만일 전체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서 평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지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위고비나 삭센다 처방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체중을 줄여나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명 피돌이라고 불리는 재벌 회장님들 많이 하시는 또 연예인분들 피곤할 때마다 한 번씩 쫙 한다고 해서 유명해진 포토세라피 통해서 체중 관리와 건강 관리 함께 하시는 것 또한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지병은 없으시고 향정에 대한 거부감도 없으시면서 경제적으로 살짝 부담이 있으신 경우에는 식욕제제 처방도 나름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살이 많이 찌지는 않으셨지만 복부나 팔뚝이라든지 허벅지 등 특정 부위만 살이 도드라지게 찌신 경우 이런 경우는 쑥 뺀다 주사 같이 제가 특허받은 지방분해 주사 이런 거 있고요. 트리플 바디 같은 기기 관리를 통해서 이게 셀룰라이트 좀 국소 부위 관리를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나에게 맞는 비만 치료제를 찾으려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 BMI 지수는 얼마인지 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병은 없는지 있다면 조절은 잘 되는지 주사제를 선호하는지 주사제도 가능한지 경구용 약물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치료제 사용 중에도 정기적인 체크업을 통해서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제 유형을 바꾸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이외에도 비만 상태, 건강 및 성향에 따라서 주사나 약물로 비만을 치료하기보다는 시술 장비를 통해서 국소 부위 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꼭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에 나에게 딱 맞는 비만 개선 방법을 찾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다이어트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서요. 지난 위고비 영상편에 이어서 심화편, 위고비와 식욕억제제를 비교하면서 나에게 맞는 비만 치료까지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새해를 맞아서 좀 더 적극적인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